네, 특징주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카카오는 이제 명실상부한 AI주로의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플랫폼주가 그 AI 발전에 있어서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플랫폼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주 중에서는 SK텔레콤, KT, LG U+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사가 대표적인 플랫폼주고, 그 외에 이제 파생되는 종목들이 있겠죠. 이게 5개사가 왜 이제 그 대표 플랫폼 주냐면 소비자가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안 쓰시는 분은 없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안 쓰시는 분들은 사실상 없잖아요,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정보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고 대량의 정보가 항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픈AI의 그 챗GPT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 그만큼 많은 정보량을 흡수해서 그걸로 이제 습득한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로 인해서 이 AI가 가장 먼저 주목받기 시작했고 성장성도 큰 분야죠. 그래서 플랫폼 업체가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의 이제 그 언어 정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그 대량의 모델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구축할 때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받고 있죠. 그래서 명실상부 AI 주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했다. 네, 이렇게 봐도 현재로서는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카카오가 급등을 한 게 이제 카카오페이가 먼저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카카오가 급등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 자체 모멘텀도 부각되면서 한 템포 더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카카오페이가 새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추진과 함께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생각보다 이 코인 부분에 힘을 좀 많이 싣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가치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코인에 대한 투자 논의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무슨 관계냐? 카카오페이가 이제 자본력이 좋고 그 워낙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주도할 때 핀테크 업체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룹사 전반의 은행, 증권, 보험 상당히 다양한 금융 플랫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워낙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이라든지 뭐 결제에 접목할 만한 여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페이를 현재 주목받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나 관계기관 이런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초기입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미래의 기대감을 현재로 미리 반영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일단 카카오페이의 그 스테이블 코인 수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페이가 급등했고 카카오까지 끌어올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자체적인 이슈가 있었죠. 남양주에 AI 허브를 구축한다. 약 6천억을 투입하겠다. 라는 겁니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완숙에 6천억을 쏟아서 AI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주요 기업의 첫 대규모 투자예요. 이것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경기 지역 핵심 공약인 남양주 국가 첨단 산업 특구 지정의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된다. 그러면 카카오페이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로 카카오를 같이 끌어들였고 카카오는 AI 관련된 이슈로 조금 더 이걸 끌어올리죠. 그래서 코인 플러스 AI 모멘텀이 현재 카카오의 카카오 그룹주에 복합적으로 같이 반영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AI 디지털 허브를 완공할 경우에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일대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국토부와 산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인허가 절차에도 상당히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AI 디지털 허브 구축이 상당히 이제 시장의 관심사로서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를 말씀을 드릴 때는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개념이 그 한국형 AI입니다. 그러니까 챗 GPT의 오픈AI의 챗 GPT를 써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내고 유료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대부분의 질문에 놀라울 정도로 좋은 답변을 내놓습니다만
네, 그 중에 일부 질문에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내놔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정말 정답인 것 마냥 당당하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걸 교차 확인을 더블 체크를 안 하면 그냥 그 AI 답변을 믿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한국형 AI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 AI의 챗 GPT는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영어 데이터 학습 비중이 95% 이상이에요. 대부분의 정보가 영어로 학습되는데 한국어 정보 학습 비중은 전체 학습 비중이 0.1%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질문을 했을 때 한국어로 답변을 하는데 그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국형 AI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이 사실은 한국의 대표 메신저라고 봐야 되니까 한국적인 정보나 정서를 대화 속에서는 가장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플랫폼인 게 맞긴 맞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형 LLM이 출범했을 때 카카오나 네이버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주들은 언제든지 AI 관련주를 엮여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카카오가 이제 막 엮이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한 이후 또 눌림이 있으면 언제든지 AI 모멘텀으로 인해서 재반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가셔도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죠. 일단 정부 부처 관계자가 카카오 AI 디지털허브 구축을 계기로 주요 대기업의 대형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와 같은 최첨단 산업 투자에 각종 규제 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형 AI를 구축하는 것과 한국형 AI를 구축했을 때 구축 비용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거는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은 어쨌든 5천만 밖에 안 되잖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영어를 쓰는 국가는 너무 많고요. 그래서 영어 중심의 LLM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중론인 건 맞긴 맞아요. 그래서 한국형 AI가 구축된다고 해서 구축한 업체가 돈을 많이 번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나중 문제예요. 지금은 일단 뭐죠? 한국형 AI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고, 거기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요게 부각받는 위치지, 그걸 통해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거는 나중에 카카오나 네이버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생각할 문제예요. 지금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형 LLM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I부터 솔루션 수출까지 보폭 넓히는 카카오, 그래서 카나나 오픈소스 AI 생태계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언어 모델이잖아요. 언어 모델 이름은 카나나입니다.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좀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고, 카나나의 오픈소스를 공개했다. 오픈소스를 공개했다라는 건 뭐다? 네, AI 연구자나 개발자, 기업 등이 자유롭게 상업 라이센스를 적용하도록 해 AI 개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오픈 AI의 챗 GPT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요. 이게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게 되면 내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기술자들이 알아서 이 소스를 발전시키고 개념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네, 이게 다수의 지혜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형 확장 부분에 있어서는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돈도 제일 적게 들고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다. 다만 자신들의 소스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그 기술 방어 장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우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이번에 오픈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AI 전체가 그렇지만 이 LLM도 결국은 속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정보를 많이 취득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축했는데 다른 쪽에서 더 큰 대규모 언어 모델을 먼저 구축했어요. 그럼 나는 후발주자로서 이득을 얻는 게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한국형 AI를 구축하려면 한국 내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오픈소스의 공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카카오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일단 좀 괜찮지 않을까. 수익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지는 몰라요. 근데 그건 나중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오픈 AI, 오픈 소스죠. 오픈 소스로 인해서 많은 기술자들이 이 소스를 개발시키기 위한 협력에 뛰어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카카오의 가치는 또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그 재무적으로 보면
카카오는 실적이 그렇게 뭐 아주 좋게 나오지는 않아요. EPS도 조금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고, 올해 기준 EPS 1,000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PER 50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고평가고, 좀 더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건 사실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훨씬 더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밸류도 낮아요. 그냥 EPS 단순 밸류만 해도 20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AI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가 조금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윗꼬리도 달고 이러면서 변동성이 엄청 커졌는데, 주가를 길게 보면은 최고점이 17만 3천 원이었으니까 최고점 대비 반토막도 더 난 가격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보면 많이 올랐지만 길게 보면 뭐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만 이 부분의 매물대가 이제 작은 매물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위치나 요 위치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본전 매도를 하고 싶은 그런, 아니면 약손절 하고 싶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뚫어내기는 제 생각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주가가 한 4만 원 후반대라든지 뭐 중반 정도까지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번 신규 매수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AI 모멘텀이 이제 막 붙기 시작했고 거래량도 이제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6만 원, 6만 5천 원을 넘어서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단기로는 기술적 부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소화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오히려 이제 지금 위치에선 네이버가 기술적인 부담이 적어요. 네이버는 일단 급등을 아직 안 했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 위치인데,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하고 돌파 패턴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제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한번 보시면은 아실 텐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가볍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종가 기준으로 20만 5천 원 위에서 안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20만 원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위치라고 보니까, 당장 접근을 한다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기술적인 부담은 적습니다. 물론 AI 모멘텀은 지금 카카오가 강하긴 하지만 네이버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 그러니까 다수의 국내 사용자가 사용한다라는 이유로 대규모의 데이터들이 저장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 AI 전략들 할 수 있고, 네이버도 이제 하이퍼클로바 X라는 걸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킬 여진이 있다라고 보니까 앞으로 카카오와 네이버의 AI 관련된 행보들 좀 꾸준하게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또 두 종목 관련해서 또 특징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추가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